오늘 저희는 워런 버핏이 평생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 바로 부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도시에서 조용히 130조 원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힘은 완벽한 투자가 아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사회적 관계를 끊으라는 고립의 선언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이 사라져야만 들리는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공이란 끊임없는 네트워킹, 늘 연결되어 있기, 그리고 옳은 그룹에 속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회사 생활까지 혼자 있는 것은 실패나 부족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도록 배운 신화입니다. 성공은 연결에서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군중은 부가 죽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은행, 전문가, 친구 등 모두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비싼 부동산을 사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으며 거대한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죠. 이러한 군중의 흐름 속에서도 반증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탐욕에 빠졌을 때 그는 홀로 두려워했습니다. 위기 이전 버핏은 거품을 경고하며 현금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조롱받았습니다. 그는 사실상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그의 부는 오히려 커졌고 군중을 따랐던 수백만 명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군중은 심리적 편안함을 줄 뿐 재정적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동조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믿을 때조차 이 강력한 심리 기제는 조용히 작동합니다. 우리는 직장 동료, 가족,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자신도 모르게 집단 안에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재정적 손실 자체보다 그 결정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혼자 있는 순간에야 비로소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두려워서 투자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변 모두가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를 산 적은 없습니까? 가족이나 친구에게 설명할 부담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던 직장을 계속 다닌 적은 없습니까? 이것은 재정적 정체성을 외주화하기 시작하는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당신의 결정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을 반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여야 하는 모습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서 아파트를 선택하고 남들에게 있어 보이는 직업이라서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씩 결정이 쌓일 때마다 당신은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독제는 고립이 아닌 전략적 고독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고립은 강제로 밀려난 상태로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며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반면 전략적 고독은 의도적인 선택이며 타인의 소음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의 분석과 사고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초능력과도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보호된 사색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루 단 30분. 휴대전화도 이메일도 컨텐츠 소비도 없는 오직 생각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이 시간에 10년 후 나는 재정적으로 어디에 있고 싶은가? 지금 내 행동들은 정말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가? 타인의 평가가 두려워 회피해온 금융결정은 무엇인가? 와 같은 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두 번째 실천 단계는 능동적 인내를 기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 아닌 자신의 확신에 기반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수년간 현금을 보유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견뎠습니다. 그 인내 덕분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남들이 절박하게 팔아야 할 때, 그는 최고의 자산을 헐값에 매입할 힘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단계는 내적 자문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재정 결정을 앞두고 외부 조언을 찾기 전에 먼저 혼자 분석하십시오. 당신의 가치관과 지식을 바탕으로 초안을 만드십시오. 외부 조언은 당신이 세운 초안 위에 덧칠하는 과정이어야지 처음부터 결정을 대신해주는 과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조언은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것이지 결정을 외주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은 바로 재정적 용기입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전략적 고독은 집단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근육을 길러줍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놓치면 안 되는 기회라며 흥분할 때 당신은 혼자서 조용히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결정이 자신의 분석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서 틀리기보다 다수와 함께 있는 편을 선택하지만 당신은 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용기를 통해 당신은 타인의 인정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감동시키기 위한 삶이 아닌 나에게 중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정들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잘 작동하는 10년 된 차를 계속 타는 것, 있어 보이는 동네의 큰 아파트 대신 위치 좋은 작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 체면 때문에 참석하던 값비싼 모임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선택들은 외부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하고 의도적인 선택이 됩니다. 마지막 역설은
혼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최고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인정을 얻기 위해 몰려다닙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결핍이 아닌 충만함의 상태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전략적 고독은 공동의존이 아닌 진정한 연결에 기반한 인간관계를 구축해줍니다. 진정한 부는 돈만이 아니라 자유, 진정성, 그리고 마음의 평안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도전입니다. 침묵 속에서 부자가 될 용기가 있습니까? 길은 명확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재정적 미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당신이 그것을 혼자서 찾을 용기를 가졌을 때만 발견될 것입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댓글에 나는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